자, 이제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제 등기의 분류를 이제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권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등기의 효력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는데, 이 효력에 따른 분류는 이제 교재 몇 페이지에 있어요?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제가 등기법 첫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1장을 좀 꼼꼼히 보시라. 그런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 대신에 앞에까지는 다 됐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등기 대상의 물건에 대해서 꼭 한번 체크 한번 하시고 바로 일리 넘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쪽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정리가 아마 될 겁니다. 자, 효력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우리는 효력에 따라서 종국등기하고 가등기로 나눠져요. 종국등기와 가등기로 나눠지는데 이 종국등기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본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권리에는 물권하고 채권이 나눠지는데 점유권하고 유치권하고 질권은 무엇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물론 여기서 이제 질권에선 권리 질권의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민법 186조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에 있어서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등기해야 무엇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기의 첫 번째 효력이 바로 뭐냐면 물권 변동적 효력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등기의 정의는 등기관이 법정 절차,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을 등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서 법정 절차는 이렇게 됐어요. 신청을 하게 되면 무엇을 받는다?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심사를 해가지고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록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할 때. 기억나시나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예요?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해하셨나요? 다시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그죠? 마쳤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마쳤다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잘못 설명이 되는데,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 알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다음에 등기관 쪽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효력이 물권 변동적 효력이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채권에는 무엇이 있나요? 임차권하고 환매권이 있죠. 자, 임차권하고 환매권 하면 떠올라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다?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청 정보를 작성하는데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있는 반면에 임의적 신청 정보의 내용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치료, 그 다음에 존속기간, 이러한 것들은 임의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등기하면 무엇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특약 공유물, 불분할, 특약이라든지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세권의 양도라든지 담보 제공의 어떠한 금지의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무엇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하면 무엇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 대항력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임차권하고 환매권이에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요 세 번째 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 거.
자, 이쪽에다 한번 그려봐요. 빈 공간에다가. 여기 1번의 지상권이라고 할까요? 자, 순위번호 1번의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A 수목소유예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물권법을 공부하다 보면 다 이제 공부하는 건데, 지상권의 경우에는 최단기간이 정해져 있죠. 수목의 경우에는 최단기간이 존속기간이 몇 년이냐면은 존속기간이 30년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나서 현재 몇 년이 남았다? 20년이 남았습니다. 20년이 남았을 때 이 A라는 사람이 무엇을 해요? 20년이 남은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돼 버립니다. 사망이 되면 1-1 해가지고 지상권이 이전이 돼요. 누구 앞으로? 상속인 A- 앞으로 이전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등기를 이렇게 할 때 약정을 맺습니다. 1- 얼마? 1-1 해가지고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권리는 무엇한다? 사망을 하게 되면 권리는 소멸한다라고 하는 약정을 딱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이 남은 상태에서 얘가 무엇을 하게 되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되지 않아요. 바로 그냥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권리 소멸가나 어떠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항 요건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 등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형식적 확정력. 자, 형식적 확정력에서는 여기서 얘를 쳐다봅니다. 여기서 얘를 쳐다봐요. 여기서 지상권하고 뭐를 쳐다본다? 전세권을 쳐다보면 쉽게 생각하면 형식적 확정력에서는 지상권하고 무엇? 전세권을 생각을 하십니다. 자, 형식적 확정력 하면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실체법상의 효력은 소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체법은 무엇? 민법이에요. 그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실체법상의 효력은 소멸하지만 그러면 등기 기록상에서 즉 을구죠. 이 경우에는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소 등기 X라고 하는 것은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실체법상의 효력은 소멸했지만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절차상의 효력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은 이를 무엇을 해야 된다? 각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하고 후등기를 저지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후등기 무엇이라고 하냐면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1번의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 존속기간이 2022년 1월 15일까지예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자하고 전세권 설정자가 이등기를 말소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B는 전세권 설정자는 존속기간이 만료됐으니까 C라는 사람하고 다시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습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소에 가서 입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고 무엇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등기 자체를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왜? 얘가 1번의 전세권 등기가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실체법상의 효력은 소멸했지만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절차상의 효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그거를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립할 수 없는 거죠. 이 중에 전세권 안 되잖아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 이를 각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러한 효력을 무엇이라 그래요?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한다?
후등기 저지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 자, 부동산의 취득시효는 몇 년이에요? 20년입니다. 근데 등기부 시효 취득은 몇 년이다? 10년이죠. 그래서 20년을 10년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점유적 효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취득시효 기간을 줄여준다고 해서 다른 말로 취득시효 기간 단축의 효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등기도 지적도 모두 공신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 보호되지 않죠.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요. 자, 여기서 추정력. 6번에 추정력이 나오는데 이 추정력이 시험에 단독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실제 어떤 권리관계가 존재케 하는 효력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추정력이라고 하는데 이 추정력 자체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판례라든지 학설에 주로 의존하다 보니까 이 추정력이 등기법에서도 민법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민법에서의 어떠한 추정력을 공부한 것을 가지고 등기에서 써먹을 수 있으면 좀 훨씬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민법에는 이렇게 판례라든지 학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물론 등기법에서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이 추정력은 민법에서 1차와 2차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동시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민법에서 어떠한 추정력을 공부할 때 같이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면 추정력은 그럼 도대체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궁금하겠죠. 그죠? 결국은 추정력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추정력이 허용되느냐 허용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권리 추정력이라고 써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력은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종국 등기의 효력이죠. 그죠? 자,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종국 등기와 가등기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추정력은 어디에만 종국 등기에만 인정이 되고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즉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가등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본등기를 해야 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추정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추정력을 딱 봤는데 지문상에 뭐가 나왔어요? 가등기가 나왔어. 그러면 결국은 뭐다? 추정력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권리 추정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만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럼 어디에? 표지에 부여하는 등기. 표지에 부여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한다? 표시의 등기라고 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사실의 등기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추정력은 갑구하고 을구에서만 인정이 돼요. 표지에 부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추정력은 등기 원인, 등기 절차, 등기된 권리에 모두 인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핵심이에요. 사자 명의의 등기라든지 허무인의 등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점유의 추정력. 이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이 안 되냐면 이 점유의 추정력은 민법에서 동산에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동산에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정력에 문제가 나오면 가등기하고요, 점유의 추정력하고 표지부, 표시의 어떤 사실의 등기의 추정력, 이 부분의 가장 핵심이다. 어떤 사자 명의의 등기라든지 허무인의 등기의 경우에는 역시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여기서 절차 한번 볼게요. 이 절차에 대해서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거민 대상이다. 그럼 뭐를 받아야 돼요? 거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등기가 일단 됐어. 이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있어야만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등기가 없다면 이런 추정력이 인정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떠한 검인 대상인데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검인계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등기가 된 거겠죠. 추정력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지역에서 어떤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등기가 된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근데 등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검인, 허가, 농지 쉽게 생각하면 이러한 등기 절차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자, 만약에 등기 자체가 매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B는 A로부터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되고요. 이 권리라고 써놨는데 보면 A의 부동산을 만약에 B가 A로부터 소유권을 무엇을 했어요?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B는 이 A로부터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또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A도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취득했겠죠. 따라서 전 권리자인 이 A에게도 무엇이 인정이 된다? 추정력이 인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정력에서는 이 보존 등기. 이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조금 약합니다. 쉽게 깨질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깨지냐면은 양도사실을,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이 깨집니다. 두 번째, 건물을 신축한 자가 따로 존재하면 추정력이 깨지고요. 1910년도 당시에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존재하게 되면 이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서 어떠한 추정력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 대부분이 가등기하고 사실의 등기, 표지부하는 거하고 점의 추정력, 요 세 개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만약에 저당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당연히 피담보 채권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겠죠. 또한 내가 어떠한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추정력의 범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적법한 경매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등기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적법 추정이 인정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등기, 표제부의 등기, 점의 추정력, 사자명의, 허무인의 등기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또 보시면 됩니다. 자, 6번의 권리 추정력까지 정리를 했고 마지막에 종국등기 효력의 마지막은 바로 뭐냐면 순위 확정력이에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내용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기입등기,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에 대해서 정리를 쭉 해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순위 확정력에서는 내용에 따른 분류에 우리가 어떤 게 썼나요? 내용에 따른 분류, 형식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 기타 이렇게 해볼게요. 자,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어떻게 구분이 됐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바로 우리 전 시간에 한 건데.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 회복 등기가 있었죠. 기입 등기도 있었는데 기입 등기도 하나 있어요. 기입 등기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오르자? 보존, 이전, 설정. 기입 등기 하면 보존, 이전, 설정을 생각하자 이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순위 확정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순위 확정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소 회복 등기.
자, 말소회복 등기는 어떤 의미다? 등기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이를 회복하는 거죠. 회복하면 뭐가 좋다 그랬어요, 제가? 종전순위를 그대로 가져온다 그랬죠. 회복을 하게 되면 종전순위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형식에 따른 분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있었죠. 독립된 번호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주등기와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독립된 번호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는 부기등기로 구별이 됩니다.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다?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따라서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하고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먼저 한 놈이 우선이라고 그랬잖아.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전에 우리가 무엇에 따른 분류? 형식에 따른 분류를 했을 때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효력에 따른 분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효력이잖아요. 효력에 따른 분류는 종국등기하고 무엇으로 나눠지면 가등기로 나눠져요. 이 가등기는 어떠한 청구권을 보존하고 본등기의 순위를 무엇하기 위해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무슨 등기다? 가등기예요. 청구권을 보존하고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등기입니다. 따라서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을 하게 되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종국등기죠. 이 본등기의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본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합니다. 즉 순위가 무엇이 돼요? 순위는 가등기 당시로 소급됩니다. 그러나 무엇은?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무엇이 되지 않는다? 가등기 당시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면 A, B가 이렇게 있어요.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우리가 A는 매도인이니까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을 무엇이 된다? 매수인이 권리자가 됩니다. 그 둘이 이제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이제 B가 이제 무엇을 줄까요? B가 당연히 계약금을 지급을 하겠죠. 그 다음에 무엇도 줘요? 중도금도 줍니다. 근데 무엇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A가 B한테 등기를 넘겨줄 이유가 없겠죠. 그죠? 나중에 무엇을 지급하면 잔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B 앞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입원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에 정확히 얘기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B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등기 했다고 해서 추정력 인정 안 돼요. A에서 B로 소유권 넘어오지 않습니다. 물권 변동 효력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나중에 이제 무엇을 주면 잔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칸을 하나 다시 그려요. 칸을 하나 그리고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B죠.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가등기 때 순위번호 몇 번? 2번. 이렇게 본등기를 해도 순위번호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당시의 순위로 소급되는 겁니다. 그러나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에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타 몇 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갑구하고 을구 설명했을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요건 이제 살짝 지울게요. 좀 지저분하니까. 일단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등기법상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먼저 한 게 우선이에요. 그 등기한 무엇에 의한다?
등기한 순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먼저 한 게 우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같은 구일 때는 순위번호 기억나시나요? 같은 갑구 내에서 권리의 순위를 다룰 때는 순위번호에 의할 것이고 만약에 갑구와 을구에서의 어떠한 순위를 나타낼 때는 접수번호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말해요. 동순별접. 동순별접 이렇게 배웠는데 얘가 같은 구고 얘가 다른 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그냥 같은 구일 때는 무엇이다? 순위번호고 다른 구일 경우에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이겁니다. 마지막 요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순위 확정역에서 만약에 구분 건물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면 순위 확정역에서 구분 건물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그냥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본다? 접수번호에 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대지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자, 이렇게 있으면은 간단하게만 이해를 하세요. 요 두 개를 어떻게 했다? 분리처분할 수 없게끔 일체화시켰습니다. 그 대지권에 등기가 됐다는 소리죠. 대지권에 등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지권의 등기가 경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건물 등기 기록에다가 등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저당권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에도 미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토지죠. 만약에 토지 등기 기록에 1번에 만약에 전세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저당권하고 이 전세권의 경우에는 어떻게 순위를 구별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얘는 건물 등기 기록에 을구에다 한 것이고 얘는 토지 등기 기록에 을구에 한 겁니다. 그 보시면 대지권의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이게 바로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에 갑구 또는 을구에 한 등기는 무엇에 의한다? 요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서 순위를 나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순위 확정력이에요. 그 보시면은 말소회복 등기 종전 순위에 의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같은 거, 이 부분에 대한 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어디에서 앞에서 다 설명을 하고 온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위 확정력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라는 것이 있죠. 가등기는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고 본등기 시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등기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순위 확정력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많죠.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그래봤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7개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그럼 요거 하나 볼까요? 2번 소유권 이전 B 2-1 환매 특약 환매권자 A에서 B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특약 등기를 했어요. 자,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랬죠. 그럼 이 말이 맞나 보세요. 환매 특약 등기 순위는 소유권 이전 등기 순위에 의한다. 맞나요? 환매 특약 등기 순위는 소유권 이전 등기 순위에 의한다. 맞죠? 왜?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하기 때문에? 주등기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됐죠? 자, 요런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바로 종국등기의 효력이고 가등기 효력 요만큼만 딱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위 확정력 같은 경우는 단독적으로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순위 확정력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떠한 출제의 어떠한 난이도는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나오기를 빌어야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국등기 효력에서는 자, 종국등기 효력에서는 이제 어떤 거를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앞으로 가긴 그렇고 순위 확정력하고 추정력 정도만 꼼꼼하게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한 번씩 그냥 쭉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26회 때 시험에 이제 출제된 것으로서 등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다툼이 있을 때는 판례에 따름이라고 써 있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추정력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쭉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자, 1번에 보시면 등기를 마쳤죠. 그러면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효력은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 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방문 신청이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에 의한 전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 신청에는 언제 접수 효과가 발생하냐면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무엇했을 때, 저장했을 때 접수 효과가 발생합니다. 저장됐을 때 접수 효과가 발생하니까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등기의 효력이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좀 전에 우리가 한 건데 이와 같이 이렇게 두 개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됐어요. 일체가 됐을 때 여기에 1번에 저당권 설정 이렇게 있으면 이 저당권이 건물만에 관한 것임이라고 별도의 부기를 하지 않으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에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1 해가지고요. 1번에 줄여서 쓸게요. 1번의 저당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임 이렇게 씁니다. 1번의 저당권은 건물만의 것임이라고 이렇게 부기를 해놨죠. 그러면은 이 저당권의 효력이 여기에는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특별한 뜻의 부기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대지에도 미치도록 한다 이겁니다. 3번. 주등기에 부기등기 했죠. 근데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먼저 한 게 우선이라고 그랬죠.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라고 했고요. 자, 권리의 적법 추정은 그 원인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4번이 틀렸느냐?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을 보존하고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어요. 좀 전에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비합으로 했다고 해서 A에서 B로 물권 변동 효력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얘는 부동산을 C한테 무엇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얼마든지 부동산 무엇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고요. 이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 틀렸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가등기 자체에도 무엇을 할 수 있다? 가압류, 가처분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26회 때 나왔던 등기의 효력에 따른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접수할 때 그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접수 효과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했을 때는 저장됐을 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요. 2번은 이제 대지권 관련된 것이고 3번은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5번은 줄여서 그냥 그 등기된 그 원인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등기를 했을 때 가등기에 무엇이 가능하다? 가압류도 가능하고 가처분도 가능해요. 나중에 가등기 때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그러니까 효력에 따른 문제가 이러한 형태로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등기의 효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장의 마지막 파트인 등기의 유효요건, 형식적 유효요건이 있고 실질적 유효요건이 있고 어떠한 무효등기의 유용, 요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